윤종석 씨는 지난 윤종석. 총선 때 이미 다른 직급을 모색해보는 게 좋다. 오늘 재밌는 여조가 여러 개 나왔는데 제대로 보고 드립니다. 먼저 조원 씨의 나이에 엄청난 보수 과표집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차기 지지율은 튼튼합니다. 압도적 격차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만 볼 때 2위, 3위 후보와는 비교 불가라. 이대로 가면 당연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께서 아주 손쉽게 될 것인데 수박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과표집 조사에서 양자 대결로 가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앞서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해당 건은 오늘자 조사인 리서치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난 조사보다는 떨어졌지만 지난번 조사보다 진보 9명 줄고 보수 27명 늘어나는 과표집이 더 심해지며 지난번보다 범진보 지지율이 약 3%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중도를 보면 지난 조사에 이 격차와 거의 동일하게 나왔기에 아직도 압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전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배은망덕 김동연은 차기 대통령은 3년만 하라며 난리치고 있습니다. 다음 지선이나 총선에서 절대 공천을 주면 안 되겠습니다. 관련해 아주 든든한 이재명 대표의 비전 안내드리며 윤석열의 파면이 왜 임박했는지 그 내용 보고 드립니다. 민생을 살리는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연 처방은 총동원합시다. 그럼요. 이게 이재명의 정책 기조입니까? 저는 사람들은 그걸 제가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원래 그랬어요. 시장을 할 때도 그랬고요. 대표님은 저쪽에서는 극좌로 알려져 국자로 있는. 알려져 있죠. 예. 근데 전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권력을 탐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뭐 지위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잘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등 따시게 배부르게 행복하게 자신을 자기의 키우면서 일상이 유지되고 예,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는 게 정치인 거고 지금은 경제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 잘사니즘 네. 표현으로 써주셨죠. 잘 살아야죠. 그리고 그렇던데. 또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면 자식을 포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저는 공직자가 되면서부터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다. 나쁜 짓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가는 거죠. 최소 생존. 그걸 해결해 주고 네.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간다. 그걸 이제 기본사회라고 표현하셨던데. 네, 그게 이제 전통적 관념에 의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죽여야 사는 사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심하게 노출된 사람들이 청년들이에요. 사회 초년병들.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네,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희망을 줘야죠. 국가가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대표 연설을 한번 챙겨보실 만합니다. 제가 이제 쭉 보고 나서 인상적인 대목도 몇 개 여쭤보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뭐 AI, 바이오, 문화, 방위, 뭐 에너지, 마도 팩토리 이런 얘기 쭉 하셨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다 지역하고 연결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죠. 네. 네, 다 예를 들어서 환경 얘기하면 어디 네. 마더 팩토리 얘기하면 어디 이렇게 다 지역하고 연결된 정책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자칫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잘 살아봅시다. 산업을 육성합시다. 말이야 누가 못해요. 뭐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지역을 특정해 주는 거고요. 저는 정치인이 북극 항로 얘기하는 건 처음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거든요. 네. 엄청나게 경제적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 처음 봤는데 언제부터 북극 항로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꽤 됐죠. 근데 전에는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맞아요. 또는 뭐 허무맹랑한 예. 뭐 과장 이런 걸로 들릴 수가 있었는데 정말로 온난화가 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요. 물동량이 엄청난 빠르게 속도로 예. 늘어나고 그리고 연중 이 항행 가능 일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바로 이어지죠. 네, 바로 이어져요. 예.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가까운 데다가 대한민국이 딱 중심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안 지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부산 일대를. 그러니까 부산, 그러니까 이 동북아에서 모이는 물류를 동남아에서 동북아까지 모이는 다 물류를 하나는 대륙철도, 대륙으로. 네. 예, 남북철도 연결해가지고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죠. 그 바로 위에 북극 항로가 있단 말이죠. 거기로 보내면 훨씬 더 가깝다. 그러죠. 이 한반도 주변국을 다 들여다봐도 부산만큼 또는 부산 경남만큼 지정학적으로 또는 지경학적으로 좋은 자리가 없어요. 딱 정박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5년 후, 뭐 10년 후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20년 후, 30년 후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그리고 북구 항로를 준비하자. 예, 그걸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때 가면 늦어요. 그때 가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사실 꼭 그것만 아니더라도 지금 남북 철도 문제도 그쵸, 우리는 같이 그 연결해요. 꿈을 잃어가고 있는데 기억해 놔야 됩니다. 시도를 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꿈을 꾸고 시도를 하고 있어야 가능성이 생기고 현실이 될 수 있죠.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남북 철도하고 그래서 북극 항로를 동시에 언급하셨더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 대목이 제가 또 인상적이었어요. 나머지는 사실 뭐 AI 투자 많이 하자, 뭐 에너지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남들 안 하는 얘기들 몇 가지 하셨어요. 저는 부산, 경남 이쪽이 지금부터 이제 해운 항만업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예요. 북극 항로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서 그게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 목표를 추가하고 어차피 해운 항만의 중심지니까 이거를 지금 상태로는 예를 들면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그 경기도에서 대선 패배를 굉장히 분해하면서 네. 김동연 지사를 엄청 밀어가지고 겨우겨우 이긴 거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뭐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이런 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아, 배우는 그거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제 신원식도 참 재밌는 증언을 했지만 저는 이상민이 윤석열을 골인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종합하면 윤은 지시하지 않았고 이상민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전화는 했지만 단수 언급하지 않았는데 소방청장은 정확하게 단수해야 하는 6곳을 알고 경찰에 협조 요청만 오면 이에 응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석곤 소방청장은 독심술을 하는 사람인가요? 윤석열과 이상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단수 대비하라고 지시한 소방청장이 단수의 총책임자가 되는 건가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상민 장관이 씹성렬도 살고 자기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사실대로 말해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윤이 원하는 모범 답안은 대통령의 단수 지시 없었다. 그건 내가 판단해서 한 것이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상민 장관은 내란 주요 책임자가 됩니다. 그런데 소방청장, 경찰청장에게 전화한 것은 통화 기록이 있으니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상민 전 장관의 무게중심은 대통령 보호보다 자기 번호였습니다. 그러니 문건을 대통령이 작성했다. 나는 문건을 봤을 뿐이다. 또 문건대로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지 혼자 살려고 하는 두창의 죄는 머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받길 간절하게 바라며 언하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